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kun이었습니다. 편입 수험생분들이 이제 편입 시험 전까지 남은 기간 이제 편입 영어 기출을 풀고 또 정리하는 시간을 아마 갖게 될 것입니다. 근데 이때 편입 영어 기출을 풀면서 점수가 안 나오거나 점수가 좀 약간 부족하신 분들은 고민을 많이 하실 거예요. 과연 남은 기간 동안에 내가 과연 실력을 올릴 수 있을까? 아니면 합격 가능성을 올릴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을 많이 할 텐데, 제가 영어 강사로서 좀 조언 드리면 충분히 올릴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얼마나 많이 공부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나서 어떻게 정리를 하고, 어떻게 약점을 체크하고 보완하냐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제가 관련해서 좀 간단하게 좀 조언 드릴게요. 일단 편입 영어 기출을 풀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점수가 잘 나올 때도 있고 잘 안 나올 때도 있을 거예요. 근데 강사로서는 점수가 잘 나오는 거는 여러분들이 읽을 수 있는 정도 내에 독해에서 지문이 많이 나오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문제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실수를 줄인 경우는 점수가 잘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편입 영어 기출 풀다 보면요, 유독 점수가 안 나올 때도 있을 거예요. 뭐 학교별로 아니면 연도별로 조금씩 다를 수 있는데, 그 부분은 수험생들이 평상시에 자신이 약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약점인데 약점 체크가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그냥 열심히 공부를 했던 거죠. 근데 그게 기출에서 문제가 돼서 나온 거예요. 그럼 누군가는 아예 지문을 못 읽거나 아니 누군가는 뭐 실수를 한다거나 해서 점수가 안 나올 때도 많습니다. 근데 제가 좀 여기서 알려드리고 싶은 거는 점수에 너무 여러분들이 신경 안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히려 점수가 안 나왔으면 강사로서는 점수가 안 나온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이유를 빠르게 분석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남은 기간 동안에 보완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점수에 너무 신경 쓰기보다는 약점 체크 및 보완에 여러분들이 약간 좀 목표를 한번 맞춰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결국엔 시험장 가기 전까지만 여러분들이 실력 쌓아가지고 시험 당일날만 여러분들 실수를 줄이면 되는 거거든요. 그럼 편입 영어 기출을 풀다 보면은 각 파트별로 본인들의 약점이 계속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어휘가 많이 틀려요. 근데 아직 어휘의 암기량이 부족해. 그럼 남은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고정된 시간 안에서 어휘를 꾸준히 봐주시면서 모르는 단어 위주로 계속 체크하시면 됩니다. 아는 단어는 삭제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만약에 본인이 약하다. 그러면 문법이 약하면 그 약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론이 제대로 정리가 안 됐거나 아니면 이론이 제대로 정리를 했는데 암기가 안 됐거나 또는 이론은 제대로 정리를 했지만 단원별로 적용 연습이 안 되었거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또 문법 문제를 풀고 나서 맞는 선지 틀린 선지 모두 다 출제 포인트를 적어봐야지 편입 영어 교수님들이 학교별 영어 교수님들이 이런 식으로 문법 포인트 내는구나, 그리고 출제자의 의도를 알 수 있고 어떤 한정이나 그리고 그런 걸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논리 완성 같은 경우도 만약에 풀기가 좀 힘들다. 근데 논리나 독해는 명확하게 지문 안에 반드시 답의 단서가 있습니다. 왜냐면 지문 안에 답의 단서가 없으면요, 답의 단서가 없으면 논란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약간 좀 강조하고 싶은 게, 논리나 독해를 풀 때 워낙 어렵잖아요. 편입 영어 같은 경우는요. 해석을 완벽하게 해가지고 내용을 이해해서 풀려고 하면은 힘들 수도 있어요. 특정 지문들은 많이 어렵기 때문에요. 그것보다는 단서를 찾아주세요. 뭐 논리 완성이라면 뭐 순접, 역접, 그리고 뭐 시그널, 단서 이런 거 한번 체크해 주시고요. 반드시 단서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선지에서 만약에 내가 모르는 단어 나왔어요. 그럼 모르는 단어 체크하신 다음에 반드시 동의어 위주로 좀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계속 쓰는 단어들 위주로 계속 쓰이고요. 그럼 독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해석으로 풀기보다는 지문 안에서 답의 단서가 어디 있는지. 그럼 내가 생각한 단서랑 해설의 단서가 만약 다르다. 그러면 우리는 독해 사고를 교정하셔야 합니다. 수험생들이 너무 주관적인 생각이 강해가지고 자신의 주관적인 생각으로 독해를 접근하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 모든 선지가 다 답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 약간 좀 유의해 주시고요. 그리고 독해를 풀면서 이제 또 오답은 왜 오답인지를 분석을 해주세요. 출제자는 오답을 만들기 위해서 이거 틀린 선지에서는 이런 식으로 오답 패턴을 만드는구나, 그런 거를 반드시 체크해 주세요. 그렇게 여러분들 체크를 하게 되면은 편입 유형별로
출제자가 의도한 오답 패턴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오답 패턴을 알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실제 시험장 갔을 때 안 풀린 독해 문제가 있어요. 그때 선지수고법을 활용해서 풀기 참 좋습니다. 내가 비록 이거 잘 문제가 안 풀리지만 내가 그동안 오답 분석한 걸 보니까 여기서 이 선지는 오답 패턴 걸리네 해서 선지를 소거하면은 이제 정답을 고를 수 있다는 거죠. 대신에 독해를 하면서 해석이 안 되는 문장은 강사로서는 여러분들이 약한 문장 구조가 나온 거예요. 그런 거는 문장 노트를 만드셔가지고 여러분들이 문장 구조 분석을 철저히 해주세요. 해석이 안 된다는 거는 그 문장 안에 어떤 특정 어휘나 어법이나 뭐 구문, 문장 구조가 약한 게 나온 거고, 그걸 보완해야지 실제 시험장 갔을 때 비슷한 문장 구조가 나오면은 여러분들이 유연하게 해석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독해를 하면서 모르는 어휘도 있잖아요. 그러면 어휘 노트에 정리를 해주신 다음에 자투리시에 계속 눈으로 봐주시는 거예요. 그럼 결국 마지막에 독해 싸움은 어휘 싸움입니다. 어휘가 빵빵하면 여러분들 독해를 풀 때 좀 더 수월해지고요. 어휘가 많이 약하면은 독해할 때 조금만 더 어려운 단어가 나오면은 여러분들이 해석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해석을 하는데 막 모르는 어휘나 해석이 안 된 문장 나올 수 있죠. 우리가 원어민이 아니니까요. 괜찮습니다. 독해라는 거는 우리가 지문 자체가 통일성을 가지고서 글 쓰이는 글 안에서 계속 여러 번 강조를 해요. 같은 내용을, 중요한 내용을. 그걸 재진술, 패러프레이즈, 다른 표현을 해서 바꿔 써준다는 거죠. 그래서 독해를 잘 하시는 분들은 처음 한두 문장을 읽고서 이 글은 어떤 이런 걸 주제로 얘기하는구나 하고 나머지 글은 그 주제에 맞춰가지고 유연하게 문맥에 맞춰서 해석을 합니다. 이게 독해를 잘 하시는 분들이고요. 근데 독해가 약하신 분들의 문제점은 뭐냐면 각각 하나하나 다 모든 문장을 다 별개로 봐가지고 해석을 다 제각각 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용 파악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르는 어휘들은 어휘 노트에 정리를 해주시고, 풀고 나서 답의 단서 체크하시고, 그리고 틀린 선지는 왜 틀렸는지 오답 패턴을 분석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독해 문제를 풀면서 계속 실력이 쌓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기에 학생들이 시행착오하는 게 뭐냐면, 내가 실력이 부족해. 그러면 막 기출을 막 많이 풀려고 해요. 근데 강사로서는 기출을 많이 푼다고 실력이 쌓이는 건 아니에요. 기출을 풀든 아니면 기출을 아닌 다른 집을 풀든 중요한 건 분석입니다. 문제를 좀 적게 풀더라도 분석을 제대로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계속 풀고 틀리고 문제점 체크하고 교정하고 이게 가능한데, 그게 아니라 여러분 분석 제대로 안 하고 문제가 많이 풀잖아요. 그럼 문제가 뭐냐면 내 약점이 노출이 안 된 상태에서 내 약점이 뭔지도 몰라요. 그러면서 약만 계속 늘리는 거예요. 그러면 공부한 시간에 비해서 여러분들 실력이 너무 안 오릅니다. 그래서 그런 거 약간 좀 유의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기출은 저는 그냥 하루에 한 해 정도만 풀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기출을 풀고 분석하는 것도 시간 꽤 오래 걸리거든요. 그러면 기출 안에서 이미 논리 완성과 저는 생각했을 때 독해는 충분히 연습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정도 양이면요. 그리고 남는 시간이 혹시 있어요. 그러면 그때는 혹시 내가 어휘랑 문법을 계속 틀려요. 그러면 어휘랑 문법 위주로 약간 좀 공부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어휘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어휘 교재 계속 보시면서 모르는 단어 위주로 줄여 나가시고, 대신에 기출을 풀면서 어휘, 문법, 논리, 독해에서 모르는 어휘들 많이 나오잖아요. 그럼 어휘 노트에 정리를 해주시고 자투리 시간 눈으로 계속 자주 봐주세요. 그 다음에 문법 같은 경우는 내가 만약에 이론이 아직 좀 부족하다, 그러면 이론서 단거나 하시면서 계속 반복해서 보시면서 암기도 해주시고요. 내가 이론은 많이 봤는데 아직 문제 적용 연습 제대로 안 됐다, 이런 수험생분들은 랜덤형 문제보다는 문법은 단원별 문제가 좀 중요합니다. 단원별로 해당 포인트별로 여러분들이 문제를 적용 연습을 해봐야지 랜덤 문제가 좀 더 수월하게 여러분들이 적용이 되거든요. 그리고 나는 이렇게 어휘랑 문법까지 추가로 공부했는데 시간이 그래도 남는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독해나 논리를 더 연습을 하셔도 좋고요. 대신에 독해 교재를 여러분들이 풀 때는 시중에 편의 독해 교재들이 해설이 이렇게 자세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스킬이 좀 잘 나온 수능 교재를 푸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어차피 표준 영어는 기출을 풀고 있잖아요. 수능 영어 교재 같은 경우는 해설이 워낙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글의 전개를 보는 것도 도움이 되고, 답의 단서, 그리고 오답 같은 거 포인트 정말 잘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남은 기간 동안에 편입 영어 점수가 너무 안 나온다고 불안해하지 마시고요. 계속 틀리면서 그 약점을 체크해 주세요. 그리고 보완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판에 시험장 갈 때 그때만 점수 잘 나오면 됩니다. 그러니까 좌절 근지입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